여러분께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이번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봐 주세요. 일상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주인공 카니 역시 그러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일하는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일의 스트레스뿐 아니라 직장에서의 어색한 인간관계로 인해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카니가 어려워했던 사람은 같은 직장 동료인 파람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파람은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니는 그의 태도에 짜증을 느끼면서도 직접 맞설 용기도 없어 불만을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카니는 업무 중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파람의 가차없는 질책은 그를 더욱 몰아붙였고 카니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차 싫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어지던 어느 주말, 카니는 근처 사찰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찾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왠지 그곳이 마음의 안정을 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찰에서는 나이 지긋한 스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마음의 평온과 인간관계의 고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행동에 마음이 흔들리는 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남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카니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관점이었습니다. 내 마음가짐을 바꾼다. 그는 이 말의 의미를 더 알고 싶다고 느껴 스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찰을 다녀온 뒤부터 카니는 업무 중에도 스님의 말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직장에서는 여전히 파람의 까칠한 태도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파람만 없다면 내가 훨씬 편하게 살 텐데 라는 생각이 자꾸 떠오르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사찰을 찾은 카니는 지난번 그 스님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남의 말과 태도에 휘둘리기만 합니다. 특히 파람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매일이 너무 힘들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스님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지면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고 믿습니까? 그 말씀에 카니는 순간 대답을 멈추었습니다. 확실히 파람의 존재가 사라진다면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의 일부는 해소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마음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고통의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과 반발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온함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타심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타심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여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에 머무는 한, 우리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에 집중한다, 즉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타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스님은 설명했습니다. 카니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타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파람의 태도에 과도하게 반응하며 자신을 상처 입힌 것은 파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워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명상은 당신의 마음을 타인으로부터 분리하여
내면의 고요함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이 말에 자극받은 카니는 바로 다음 날부터 명상을 시도해 보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카니는 스님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이른 아침 다시 사찰을 찾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사찰의 뜰에서 명상을 지도해 주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돌아보고 타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봅시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명상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카니는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려 했지만 곧바로 파람의 거친 말이나 일에서의 실수가 떠올라 마음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게다가 내게는 명상 같은 건 무리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마저 들기 시작해 더욱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스님은 그런 그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처음부터 완벽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몇 번이든 호흡으로 되돌아가는 연습을 반복해 보세요. 조금씩 명상을 계속해 가면서 카니는 자신의 마음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떠오르는 것은 파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던 열등감이나 인정받고 싶다는 욕망도 보였습니다. 아직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싶다는 강한 마음이 언제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날 명상을 마친 뒤 스님은 인연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추가로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의 괴로움은 모두 과거부터 이어진 인연이 얽혀 생겨나는 것입니다. 파람의 말이나 태도가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는 당신의 마음이 그 괴로움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연을 자각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카니는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괴로움의 원인을 늘 외부에만 두고 마음의 내부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마음의 반응을 바꿀 수 있다면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평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카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사찰을 찾아가 스님의 지도 아래 명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미세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의 소란스러움이 서서히 줄고 사물을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늘어난 카니.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자신 안에 고요한 장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지속하는 동안 카니는 자신의 내면에서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자신을 지배했던 분노나 열등감이 예전만큼 마음을 흔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감정이 떠올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마주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에게서 배운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이 매일의 삶에서 카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상은 내면의 조화를 이끌어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의 행동을 통해 바깥 세상에 영향을 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들은 카니는 새로운 과제를 느끼고 자신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도한 것은 마을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장보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에서 한 노인이 짐을 떨어뜨려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카니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보탰고 노인의 무거운 짐을 함께 옮겨주었습니다. 노인은 고맙네라며 미소 지었지만 그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카니의 마음속에는 이상할 만큼의 만족감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것이었나 하고 그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또한 마을 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채 하고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아이들 틈에 끼어들어 각각의 이야기를 듣고 중재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해하던 아이들도 차츰 진정하며 싸움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칸이는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행동으로써 주위에 조화를 가져오는 것, 그것이 불교의 실천입니다. 그러나 칸이의 행동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장터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야 라며 의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칸이의 마음도 흔들렸지만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행동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상대방의 문제다. 나는 단지 내 마음을 위해 선행을 쌓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칸이는 조금씩 자신의 행동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평온을 깊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명상으로 다스린 마음을 일상에서 살려내며 칸이는 분노나 불만으로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 삶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말하셨던 내면과 바깥의 조화가 비로소 칸이 안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칸이의 작은 선행이 마을에서 조금씩 알려지는 한편 뜻밖의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그의 행동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의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째서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거지? 무슨 속셈이라도 있나 아는 소문이 마을에 번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칸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인데 왜 오해를 사는 걸까 하고요.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있었던 일이 큰 시련이 되었습니다. 칸이는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전 예전에 여러분께 차갑게 대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과거 잘못을 덮으려는 수작 아닌가? 같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칸이는 그 분위기를 견디기 어려워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칸이는 사찰로 가 스님께 상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걸까요?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스님은 온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칸이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친절은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지. 그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낼 뿐.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득심의 실천이다. 스님의 말씀에 칸이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친절의 대가로 감사받기를 바라고 있었던 걸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과거의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나를 더 좋게 보이고 싶다는 집착의 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칸이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상관없이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장에서 곤란해하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마을 아이들이 싸우고 있으면 말을 걸어보는 것. 단지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오해나 차가운 시선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친절은 보답을 바라지 않기에 가치가 있다. 스님의 가르침이 칸이의 마음속에서 점점 힘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조금씩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칸이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보다 자신의 내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집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칸이가 보답 없는 친절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일상에도 더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찰 청소를 도와주고, 이웃 노인의 짐을 들어주고,
눈에 보이는 형태의 선행을 조용히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진심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카니는 장터에서 곤란해하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바구니를 앞에 두고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카니는 재빨리 달려가 바구니를 고쳐드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끝나고 할머니가 카니에게 두 손을 모아 깊이 감사 인사를 하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카니가 오로지 선의로 저런 일을 하다니. 그들은 조금씩 그를 보는 눈길을 바꿔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조로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향해 빈정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스스로를 성인군자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니는 그러한 말들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에 그였다면 그런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 행동 그 자체에 가치가 있다. 그것이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 중에는 카니의 행동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바람에 무언가를 떠내려 보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카니는 재빨리 아이들을 돕기 위해 달려가 흘러간 물건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이들도 협력해 무사히 물건을 되찾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들 사이에는 작은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행동에는 파급 효과가 있다. 스님이 예전에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카니에게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선행이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고 조금씩 마을 전체로 번져 나가는 것. 카니는 이를 직접 체감하며 자신의 걸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만큼 고립감을 느끼지는 않게 되었고 카니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친절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묻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는 단순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형태로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공 카니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친절이 지닌 본질적인 힘을 배웠습니다. 친절은 반드시 보답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선한 마음 자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